이거는 불과 얼마 전에 난리가 났던 거죠. 왕릉뷰 아파트 사태. 아파트가 올라가다가 그 바로 앞에 있는 왕릉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아파트를 그만 지으라고 소송을 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필지 두 개가 완전히 개발을 못하게 이렇게 막혀 있고, 그나마 나머지 하나도 일부만 초록색 구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을 알려드리는 햇담 경매입니다. 주변에 경매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하고 얘기를 해보면 위험하다고 말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증금을 넣고 입찰한 다음에 미납을 하게 되면은 보증금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사례가 그 보증금 1억을 날린 사례입니다.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차 최저 매각 가격 14억으로 시작해서 2차에 이제 한 분이 10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 10억을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입찰 보증금 1억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입찰 보증금 1억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 2차에 입찰을 한 이분은 입찰 보증금 1억을 날리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이후에 3차, 4차, 심지어 5차까지 왔는데도 계속 유찰이 진행돼가지고 처음에는 평당 120만원 하던 물건이 41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현재 5차 평당 41만원에도 안 사가는 물건을 이분은 왜 2차에 입찰하셔서 보증금을 떼게 되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그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물건은 제주도 서쪽에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협재 해수욕장과 곽지 해수욕장 사이에 있으며, 물건지는 해변까지 단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켄싱턴 리조트도 상당히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지는 이 4차선 도로에 그대로 맞닿아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면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 모양은 뭐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아마 2차에 이 물건에 입찰하신 분은 이 물건이 4차선에 닿아 있고, 그리고 물건의 면적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카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몰리게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이 물건을 사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주도에 놀러 가면은 이런 큰 부지에 인스타 감성이 느껴지는 소품이나 아기자기한 그런 공간들을 많이 놓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든 카페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이는데요, 뭐 그런 것처럼 이분도 아마 그런 느낌으로 카페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놓치신 게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바로 이 우지연대와 봉화대입니다. 딱 봐도 문화재스럽죠? 토지이용규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집원을 치시면은 해당 토지에 있는 규제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물건지에는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과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이렇게 규제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제주도에서는 무시할 만한 규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핵심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서산시에서 이거 예전에 동문동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주변에 문화재가 있어서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이거는 불과 얼마 전에 난리가 났던 거죠. 왕릉뷰 아파트 사태. 아파트가 올라가다가 그 바로 앞에 있는 왕릉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아파트를 그만 지으라고 소송을 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걸 딱 보시면은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개인이 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죠? 아무리 본인이 협상을 제주시랑 잘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이렇게 한번 타면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할 엄두가 안 나지 않으신가요? 해당 물건의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 속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별표 친 이 세 곳이 이번에 경매가 나온 필지인데요, 이 살구색으로 된 부분은 1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개별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2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평지붕은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로 지을 수 있고, 경사지붕은 7.5m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을 수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시와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필지 두 개가 완전히 개발을 못하게 이렇게 막혀 있고, 그나마 나머지 하나도 일부만 초록색 구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을 개발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두 개의 필지는 버리고 이 하나도 이렇게 일부만 분할해서 써야 되는데, 그마저도 평지붕 5m까지만 심의를 받아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개별 심의라는 거는 그냥 허가 안 해주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가격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2020년에 거래된 사례를 보면 이 대로변에 있는 352평 토지가 평당 120만원에 거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감정 가격인 평당 120만원은 매우 합리적인 감정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받으신 이 분도 사실 저런 규제가 없었다고 하면은 평당 90만원 선에서 낙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본인은 상당히 만족스러워 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낙찰을 받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땅을 곰곰이 봤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뭐지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미납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는 4월 26일에 평당 41만원부터 입찰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 땅이 제주시와 협상에 성공할 수 있으면은 정말 대박인 땅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나머지 한 개 필지를 분할하면은 약 500평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500평 정도만 이 세 개 필지를 다 낙찰 받은 다음에 나머진 다 버리고 이 초록색 부분만 분할해서 제주시랑 협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이것도 가능할지 안 할지는 제주시와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해당 토지는 입지적으로 뭐래도 좋은 최고의 땅이고 현재 정말 싼데 단점은 바로 옆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제주시가 협상을 안 해줄 것 같다. 그리고 협상을 하더라도 최근 왕릉 아파트와 같은 이슈 때문에 뉴스 일면에 뜰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입니다. 따라서 총평을 하자면 낚이기 딱 좋은 계륵 같은 물건, 웬만하면 다른 물건을 하시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경매를 하면서 보증금 1억을 떼인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경매는 이처럼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사서 시세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이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사전조사를 이렇게 잘못하면은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고 신중하게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